안녕하세요. 1인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우센터입니다. 자, 오늘 28강 올리원 셀링 문자 발송 실습 시간입니다. 자, 27강에서는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툴을 썼으면 좋겠다, 선별 방법, 어떤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올리원 셀링이라는 문자 발송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이유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번 발송하는 것을 실제 좀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문자 발송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또 이게 발생을 해서 좀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 지난번 발송을 할 때 실패를 했어요. 발송 실패. 그 올리원 셀링에서는요, 이 발송이 실패가 되면요, 그 몇 건이 실패가 됐는지, 이걸 다 보여주고 몇 건이 발송이 됐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발송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또 재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올리원 셀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서비스를 확인을 할 때 이 발송 실패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 재발송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올리원 셀링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이트에서 작성을 하고 어느 고객한테 보낼 건지 다 하고 모든 건 다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발송은 제 핸드폰에서 하는 겁니다. 요런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발송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자, 핸드폰에서 보내는 거 말고 PC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보내는 거는 앞에 요 웹발신하는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웹발신이라고 붙는 것 자체는 그냥 아예 안 보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원 셀링으로 보내면 핸드폰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웹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에서 발송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올리원 셀링으로 보내면. 그리고 저는 이제 1회 왔다라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 보면 150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10회 초과할 경우 무료 혜택이 중단됩니다. 이거 보면 저는 이제 KT를 쓰거든요. 근데 KT는 이 정책이랑 안 맞아요. 보면 내용이. 그쵸?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건데 지금 150건을 초과했다고 문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루에 500건이 넘어가면 아예 문자 발송이 안 된대요. 499건까지는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한 달에 10번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밑에 거는 없이 500건, 그러니까 150건부터 500건 사이, 요거를 보내면 하루 사용한 겁니다. 현재 1회입니다. 제가 아마도 150건을 넘어가는 거를 보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통신사마다 다르고 또 요금제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요금제와 통신사를 고려를 해서 꼭 확인을 하세요. 통신사에 전화를 하시던 해가지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여기 I'm only one 이라는 앱이죠. 이 앱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앱을 설치를 하고 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아이디로 여기 앱에 로그인을 하면 사이트와 본인의 앱이 연결된 거예요. 서로 아이디가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시고, 예,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하나 세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자 발송에 있어서, 여기 문자 발송에 있어서 하나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발신 문자 내역을 유지할 거냐, 삭제할 거냐. 자, 하루에 뭐 100개, 200개 보내면요. 지난번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서비스, PC에서 문자를 보내면요. 내 핸드폰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회신이 와도 뭐에 대한 회신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올리원은요, 이것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개, 200개 날아갈 때는 보여요. 날아가는 게. 그리고 유지를 선택해 놓으면 그 날아간 상태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회신이 오면 뭐에 대한 회신인지 알 수 있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삭제를 선택하시면 문자가 다 발송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발송 내용이 없어져요. 왜냐면 뭐 100개, 200개씩 계속 이렇게 뭐 보내면 자주 보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는 문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은 요거를 삭제로 선택해서 하면 다 발송이 된 다음에는 다시 삭제가 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C에서 하는 겁니다. 자,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디 로그인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첫 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월 11,000원짜리 요금제는 요거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폰문자. 자, 문자 발송을 하면 요 폰문자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밑에 서브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자 발송 요거를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로 가서 전송하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딱 실행을 하시면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체크가 안 돼.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휴대폰 번호 체크를 하고 앱 상태 체크 이거를 누르셔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체크가 돼요. 이러면 이제 내 핸드폰과 PC랑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사이트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뭐 여러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임의의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번호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 그룹이 이 번호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팁 알려드리면 여기 중에 아무데나 하나를 한 번은 쿵 누르세요. 지금 보시면 118건인데요. 자, 쿡 누르니까 늘어났죠. 이겁니다. 한번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한번 눌러야 그제서야 딱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총 건수가 186건이고 그 발송 제외 13건. 발송 제외가 발생된 이유는 중복. 그러니까 여기 3개에 다 들어가 있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두 개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번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중복 제거돼서 한 건만 가는 거고 수신 불가. 어떤 사람은 뭐 MMS 같은 거 문자 안 받게 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수신 불가. 그리고 번호가 없는 경우, 없는 번호가 바뀐 거죠. 그래서 13건이 발송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 문자 오늘 하면 뭐 080 번호 있죠. 수신을 받기 싫을 때 뭐 080 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도 됩니다. 단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고요. 소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간단히 거부 의사 회신을 주세요 라고 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이게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부하실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나 문자 안 들어오던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오지? 혹시 거부한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번호가 거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이 거부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치 않으시면 간단한 거부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 보냅니다라고 맨 밑에 코멘트를 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무작위로 막 뿌리는 게 아니고 제 고객이고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좀 받기 싫어도 그냥 거부할 수 있도록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은 간단히 그냥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거부하겠다고 회신을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그 메리트도 있습니다. 일부러 또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거부 문자 회신을 보내기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운영의 묘미죠. 그리고 이달의 수신처 우선 발송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 3,000건 3,000명한테만 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한테 3번에서 9,000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세팅입니다. 1인 셀러들한테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선택 이미지 뭐 첨부할 거 있으면 이미 첨부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 있죠.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 적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왜냐면 여기 화면이 너무 작아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오타가 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하지 마시고 메모장에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내용 붙여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불러오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문자 발송 후 저장 이것도 체크 안 하셔도 그냥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발송 전용 안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저는 휴대폰이 하나 있죠. 근데 내가 오늘 그 발송해야 될 사람이 뭐 2,000건, 3,000건 돼요. 그러면 휴대폰을 여러 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휴대폰도 역시 앱을 설치를 하고 여기 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랑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휴대폰이 여러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5,000원짜리는 이게 아마 5대인가까지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 개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만약에 5대를 붙여서 5개가 날라갔어요. 그러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어떤 문의를 할 때 발송자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의 상담하는 전화번호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뭐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면 지금 발송되는 것은 발송 전용 뭐 전화번호입니다. 연락은 어디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송하기 하고 보내면 됩니다. 수신 동의 문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거는 디보 같은 걸로 010 번호로 이렇게 수집하는 걸로 수집을 해서 처음 문자 보낼 때 앞으로 이걸 보낼 건데 동의를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동의를 하면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스팸이 걸려도 누군가 걸려서 스팸이 돼도 그 소명 자료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나 수신 동의 받은 거다라고 해서 소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제가 됩니다. 역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인 셀러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잘못하면 핸드폰이 정지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래서 그 1인 셀러들한테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딱 발송을 눌렀습니다. 전송하기 딱 눌렀어요. 그러면 핸드폰하고 막 이제 가는데 전송이 될 때는 여기서 전송하기 눌러도
최종으로 여기서 발송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송될 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예, 신호를 보내서 이쪽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송해놓고 내가 어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통신이 끊길 수가 있어요. 특히 와이파이에 연결된 경우. 내가 핸드폰에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그 와이파이에 연결돼가지고 발송을 했는데 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끊기고 LTE나 뭐 이렇게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동영상을 볼 때나 뭐 이럴 때는요, 그냥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결이 끊겨요. 내가 그 와이파이가 아니고 기지국하고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발송해놓고 나가서 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이럴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통신이 좀 불안전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발송이 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을 하면, 자, 여기 보면 발신 내역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발송 완료가 되면 발송 완료 시간에 시간이 뜹니다. 몇 시 몇 분에 완료가 됐다. 예, 그렇게 완료가 된 걸 확인을 하시고 나서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해서 발송 완료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공, 실패, 여기 제가 지난번에 보낼 때 여기 실패한 겁니다. 그 67건은 실패했고 40건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딱 뜨는 건 아니에요. 이 핸드폰이 그 사이트에서 핸드폰에 다 계속 시도를 해요. 몇 번 시도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날아가면 이제 안내가 옵니다. 성공, 실패 이렇게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실패한 거 여기를 딱 누르시면 예, 성공은 이만큼 성공한 거고 여기에 실패 건수가 몇 건 이게 딱 떠요. 그러면 실패건 재전송 이걸 누르면 실패한 건수 그 핸드폰 번호만 다시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그 실패한 건수의 핸드폰 번호만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 하고 계속 붙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룹핑을 한 다음에 내가 좀 추가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실패한 사람들, 아까 실패한 사람들 그걸 딱 누르면 그 실패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만 여기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해서 똑같이 작성을 해서 전송하기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신 내역, 수신 내역, 발신 내역으로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자, 여기 저장이 이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기 해서 다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이 내용이 가죠.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또 보낼 게 있다 그러면 발신 내역 가셔가지고 요 첨부 파일 있죠? 요거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시 첨부를 해도 됩니다. 편리하죠? 예,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문자 발신 내역, 수신 여부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폰 문자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콜백 문자 한번 볼까요? 콜백 이거는 세팅할 건 없습니다. 세팅할 거는 없고요. 뭐 여기 보면은 콜백 설치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설치할 게 없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치할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자, 다시 이 앱 실행하고요. 모바일 폰에서 앱을 실행을 하고 콜백 문자 여기 있죠. 콜백 문자 요거를 클릭 터치하시면
여기 콜백 메시지 작성 이거 눌러서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랬죠? 이걸 누르시고 제가 지금 저는 3건이 있네요. 여기 콜백 작성을 눌러서 작성을 하시고 사진 첨부도 되고요. 언제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선택해서 콜백을 할 거냐, 전화를 발신했을 때 선택해서 콜백을 할 거냐, 다 세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콜백할 거냐, 이렇게 자동으로 콜백할 거냐, 이렇게 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메시지 선택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콜백할 거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선택 콜백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 콜백인 경우에는 한 번만 발송할 거냐, 1일 1회 발송할 거냐, 뭐 주 1회 발송할 거냐, 뭐 등등등 세팅하는 게 있죠. 역시 여기도 그렇죠. 전화가 올 때마다 계속 발송하면 스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서비스도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선택 콜백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세팅하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전화번호 있고요. 이름 누구 있습니다. 발송을 취소할 거냐? 그러면 발송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요거를 발송할 거다. 그럼 요거 발송 누르면 요게 발송이 되는 겁니다. 계속 올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보이면 발송을 누르면 그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매번 자동 발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듭 강조드리지만 내 문자가 스팸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올리원 셀링은요 1만원의 홍보가 가능합니다. 문자 발송 고객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콜백 무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DB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 좀 드리고, 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